최근에 이제 청문회 보면서 사실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약간 모순되는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군인 출신의 이제 강선영 의원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단기 사병 출신의 방위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총리도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지 않았냐. 게다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의 이런 비난을 하는데 거꾸로 물어보면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대통령 군대 안 안 갔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신세계가 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제가 보좌관이라면 이런 질문 못 하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인 출신이니까. 본인이 여성 장군 출신이니까. 네, 또, 그러니까 그냥 네. 차별화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은데 어.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과연 야, 이게 맞는 말이네. 그러겠냐고요. 아니, 니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니들은 그렇죠. 니들 정권 예.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그 간염이 이제 면제 간이 안 사유라고 좋아요.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의문을 또 가지고 있는 판국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냐 안 왔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이거 당신 이렇게 욕하는 게 자기네 진영에서 과거에 코를 뭐 옹호했었잖아.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러고 창피해요. 꼴불견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건진법사 얘기도 했지만은 뭐 천공부터 멀게는 이제 명태균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속과 관련된 논란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는데 또 그 핵심 중에 하나에 있었던 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권오월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권오월 그 후보자가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두고 꿈에 무속이나 신기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김건희 떠올리지 이재명 대통령 떠올리겠습니까 이게? 참반 이 윤상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나요. 김재섭 의원한테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아 그렇죠. 예. 야, 대중 그참 얘기하면서. 개구리 올챙이 기억 못한다고. 네. 조금만 돌아보면 자기들한테 이게 적용되는데 왜 이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이 참 들고 우리 정치 진짜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예. 들고 무속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건 어때요? 참 표현이 그런데 뭐 그 정치인들의 종교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종교도 밝혀야 된다. 네네네. 네. 어떤 측면에서 원장님 설명하시는 거죠? 그 뭐 그래도 뭐 저기 종교를 정상적인 종교 고등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정말 참 수준이 낮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 원고 아이템을 누가 정하시거나 쓴 건 작가님이 의원실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에요? 우리 이 아, 원고. 오늘의 주제. 네, 네. 네, 네. 이 원고 누가 쓰셨어요? 이 원고는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만은 네. 되게 잘 쓰셨다 이거. 좋아요? 한판 승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잘 쓰셨다 이거.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재준 의원이라는 분이 그 37세 TK 최연소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 젊은. 37세. 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환경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에 축의금 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기금 낼 수 있지 뭘. 뭐 어쩌라고? 예. 뭐 어떡하라고요 이거 뭐 추기금 낸 거. 어쩌라고? 냈든 안 냈든 뭐. 김성환 후보자 얘기는 제 60년 그 쉽게 해서 명예 그 나이의 명예를 걸고 계좌로도 안 보냈다 이런 부차한 답변까지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 우재준 의원이 계속해서 가기까지 했는데 별도의 축의를 안 했냐고 계속 따져 묻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김성환 후보자가 얼마 냈다더라는 소문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하잖아요 이게. 아니 그참 추론이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축의금 많이 내고 장관 돼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아, 참 부끄럽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수준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네. 아, 정말로 저는 청문회 보면서 사실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정밀하고 정말로 뼈 아프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런 나이브하거나 혹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너무 안 근데 가더라고요. 이해가 저도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보좌진들이 이 원고를 만들잖아요. 다 보면서 하니까. 근데 보좌관 정도면 어느 정도 경력과 경험이 있는 친구들인데 그렇죠. 네. 왜 이런 거를 왜 걸러내지 않을까? 이 와드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이 이분? 우재준 의원이 그냥 변호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돼. 네, 그런 거고 사실은 이번에 정치에 이제 수준이 데뷔했을 낮아. 때도 뭐 어떤 연유로 된 건지도 사실은 잘 알려진 게 없죠, 그죠?
뭐 있습니까? 우재준 의원이 난 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는 거예요? 37살인지 예. 오늘 알았네. 아. 네, TK 중에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아무튼 너무 젊고 어리다 보니까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된 건데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는 거 보고 도대체 어떻게 국회에 입성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 건지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엘리트 양성 구조가 없잖아요. 네. 시험 치는 것도 없고 그나마 억지로 했던 게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대변인 뽑는 거 시합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럼 누가 되어야 되느냐? 보좌진 출신들이 국회의원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 제일 유일하게 훈련된 사람들인 거고. 네. 그다음 또 있다면 관료 출신들이 적절합니다. 아. 적절하고 이제 물론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총학생회장이라든가 이제 조직적으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의미 있게 교육받았습니다만은 정치적 훈련이 조직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가운데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당내 개파 문제 때문에 이번 청문회 뭐 거의 준비하지 못했다,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그런 마음이 얘기는- 좀 콩밭에 가 있다. 아니 그래도 보좌진들은 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하지. 예. 보좌진들이 뭐 개파 뭐 이거 막 따라다니는 건 네. 아니잖아요. 자기 의원 스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날밤 네. 까면서 하는 그 거예요. 정도의 질의를 약간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참 이게 수준이 점점 낮아졌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 대외적으로 아니면 네. 뭐 공격하거나 비판할 게 없지. 김성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인품도 훌륭하시고 아. 재산도 너무 클린하다는 얘기가 특별히 뭐 약점 잡을 게 정말 너무 클린해서 환경부 장관이 어울린다 이게 이런 얘기 있어요. 약점 잡을 게 네. 별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환경부 장관인데 운동화에 그 고무가 저기 인조 고무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뭐 집신 신고 다닙니까? 아니 이분이 늘 운동화 신고 다녀요. 구두 안 신고. 아 그렇구나. 예. 인조 고무 운동화 신으시더라고. 아니 어쨌든 간에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뭔가 눈에 띄는 모습이 없는 데다가 내부는 또 이제 조용하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한판 붙은 거 아닙니까? 당시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가 네. 이런 거 있지. 뭐 100억, 160억 정도 한덕수 뭐 후보 될 사람에게 대선 네. 후보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좀 해명해라 그렇게 했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너 고소 고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방어막을 그냥 친 것 같아.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네. 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나를 언급하기만 하면은 고소고발할 거야. 아.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거를 보여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은 안 할 것 같아요. 아 엄포를 논 수준에 왜냐면은 불과할 것이다. 경고성 발언. 고소고발하면은 네. 이제 피고발인 조사도 하고 고소인 조사 다 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 있겠냐고. 당에 있지. 당에 있잖아. 네. 그럼 당이 자료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의 기조국장, 뭐 조직국장 불러가지고 막 조사할 거 아니야. 네. 자료 안 내놔. 그럼 뭐 하겠어요? 압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자초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만 쓴 걸 보면 100억이 아니라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먼저 선 지급해가지고 한덕수 영상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옷 만든 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건 배임이잖아요. 딱 걸리거든. 그런데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엄포용이지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은 법적 조치는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대충 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많이 소문 돈다고 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문 났을 거 아닌가 생각. 아니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7일에 당시 한덕수 지원용으로 이렇게 당에서 지출한 돈은 없다고 말은 했는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 명세서 같은 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한 지출 내역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네. 그 계약상 보면은 거기에 무슨 한덕수 뭐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업체랑 계약할 때는 네. 뭐 대선 후보 관련 뭐 홍보물, 영상 촬영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누구라고 지칭이 안 돼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조사를 세밀하게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지. 어. 당의 계약서만 갖고는 이거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근데 그 당시에 그 유세차도 늦게 나왔고 유니폼도 늦게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심의 그렇죠. 그 소동이 있었기 여지가 때문에. 있는 건데 글쎄요. 참 이거 잘못하면은 네. 정당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사유가 상당 될수 날라고. 있어요. 네. 무소속 후보를 음. 당 후보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음. 홍준표 시장은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그렇죠. 사람이 네. 네.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겠죠. 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음.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언급도 못하게 방어 막 세게 네. 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허재무 씨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2주의 한 장면 한 길로만 가는 국민의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한 길은 그분 맞습니다. 전한길 씨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 네. 국힘 의원들이 당내 현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뭐 윤상현 의원도 하고 있고 장동영 의원도 하고 있는데 또 전한길 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오, 네. 부정선거 또 언급을 하고요.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전한길 씨만 온 게 아니라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즐겨봤다는 유튜버죠. 고성국, 서정욱 변호사 등등이 다 모였습니다. 강용석. 네, 문제는 뭐 혁신을 외치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여기에 다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윤 어게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윤 어게인, 유견 어게인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죠. 빵 어게인 됐잖아요. 빵으로 다시 들어가죠. 다시 구속돼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정신이 아닌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집단 최면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망하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차라리 네. 그냥 전한길 씨 이렇게 자꾸 국회 부르지 말고 전당대회 하지 말고 비대위원장을 시켜라. 야, 전한길 아니, 내놓고 해라. 네. 네.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전한길 체제로 그렇게 전한길 씨가 옳은 말 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한길 비대위원장, 네. 서정욱 비대위원, 고성국 비대위원, 야, 볼만하네. 김계리 비대위원.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쫙 깔아라. 이거 차라리. 뭔가 좀 정말로 목표 의식이 분명히 네. 있는 라인업인데요. 한번 하려면 해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뭐 싹 그냥 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장성철 소장의 신당 음모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극으로 쫙 몰아놓고 중도 보수 모아가지고 신당 다시 한번 창당에 텐트를 신당, 친다. 예. 신당 음모론인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하는 행동들 봐봐요.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비판할 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분당해야 돼요. 내란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최근에 이제 그 발언을 했죠. 언제까지 이제 사과만 할 거냐 이러면서 그렇죠. 예. 사과를 하자는 쉽게 혁신층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표시를 했고 게다가 왜 우리들끼리 총질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토론회에 나온 그 전한길 씨가 화답이라도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글에 대해서 반응이 폭발적이고 장동혁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부창부수를 해버립니다 이거. 야. 그러니까 둘이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했으면 없어요. 좋겠고 저는 장동혁 의원이 좀 뭔가 착각하고 네.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목적이 있다. 네. 자기의 급을 좀 지금 높여놔야 되겠다. 당대표급으로 당 지도자 높여야 된다. 급으로. 왜? 네. 내년에 지방선거 때 김태흠 충남지사가 만약에 충남지사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원래 지역구 주인이 김태흠 충남지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장동혁 의원 지역구 내놔 내 거 아니야.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건들게 이렇게 좀 체급을 좀 높여놓으려고 올려놓는다.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장동혁 의원의 이런 행위, 언행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체급을 올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정치의 기술 점수로는 괜찮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를 들면 기술 점수. 그 내용을 떠나서 당위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네. 끝과 깜이 안 되는데 욕심을 내는 거는요. 그거는 허무맹랑하다. 뭐 정치 점수로 빵점이다 볼 수밖에 없는데 바람을 네. 불러넣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아니 자전거 그 바퀴에도 바람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서정욱 얘기에 의하면은 이름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 저한테. 장동혁 신드롬을 지금 불러 일으키려는 네. 사람들이 있다. 너밖에 없어. 너 네.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서정욱 자기가 그랬을 거야. 지난주에도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을 밀고 있다 친윤 쪽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진짜 물어봤어요. 야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면서 누구 자기가 그렇고 밀거든. 누구 그렇고 5명을 얘기해. 그래서 국회의원들 위주로. 야 근데 거기는 친윤들의 우두머리 수계급은 없잖아. 그랬더니 아 거기도 지금 당연히 밀고 있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친정 체제 만들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당 대표 만들어가지고 네.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냥 이거 있잖아요 로버트.
근데 오늘 장동혁 의원을 나가라고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4명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 나경원, 윤상영, 장동혁, 송원석까지 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세게 나왔네. 나가라고 당에서 나가라는 거네. 그러니까 야, 1차 인적 세신안을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방금. 윤희숙 화이팅! 당 대표 거예요? 나갔다는 네. 소리가 아니고. 화이팅 윤희숙. 자기가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거취를 이러다가? 밝혀라. 장동혁은 왜?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4명에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아니 비상계엄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 했으니까.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소문에 민주당 쪽에 50% 했다라는 이야기도 아. 있었어. 그러니- 뭐 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 와서 친한계 하지 않았어요? 친한계라고 친한계에서 불렸죠. 최고위원회 네. 사무총장 있죠. 사무총장도 네.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친한계에서 또 저쪽으로 돌아서고. 그래 이게 뭐 특정인이 아니라요. 국민의힘 자체가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 세력인 거야. 제가 그 국민의힘을 분석을 해보니까 직업분들이 이제 다 관료야. 다 관료죠. 알고 보면 권영세도 관료, 권성동도 관료, 장동혁도 관료, 뭐 법조 관료입니다. 다 관료, 주진우도 관료, 또 추경호도 관료, 네. 김기현도 관료, 다 관료들이 다 관료. 옛날에 이 국민의힘에요 정당 이른바 운동가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지역 토호들도 좀 있었고, 이른바 저기 뭐야 우리 산업화 세력의 막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없어지고 전부 다 출세에 눈먼 관료들이 거기에 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기회주적 처신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여하간 그 윤희숙 의원의 발언의 수위는 아까 허재문 씨가 소개한 네. 것처럼 화이팅.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들리긴 그래요? 하는데 본인을 혁신위원장 임명한 송원석 그렇죠, 비대위원장도 그렇죠. 나가라고 하는 어떻게 거는 되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제대로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 본인이 아니겠어요? 나가면 이분도? 임명한 사람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라고 성원석이 또 얘기를 네. 뱉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쉽게 뭐 윤희숙을 자르거나 혁신위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오. 상당히 의외네요. 저는 윤희숙이 안철수보다는 훨씬 낫네. 네, 짜고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러면 사실 응원해야지.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영세하고 권성동 쌍권을 정리해달라고 인적청산 대상으로 부르짖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제 나간 격이 된 바로 건데 네, 나갔죠. 윤희숙은 그 상황을 보고 받아서 자기를 임명한 송원석까지 나가라고 하고. 근데 생각을 네. 해보세요. 처음에는 인적 쇄신 당원들이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인적 쇄신은 선을 긋고 맞아요. 처음엔 혁신위원장이 그랬어요. 됐잖아요. 네. 제가 연락에 비판했거든요. 인적 쇄신 없는 혁신위원장 뭐 하냐고 너 그만두라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거를 들은 것이 아닌가. 그 말을 우리 장성철 소장의 조종에 의거해서 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인적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면 네.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윤희숙이 나가면은 혁신위원장 자리 박차고 뭐야 내가 당 개혁하겠어 그러고 나가면은 그쪽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말 답답하고 참 계산이 떨어지는 게 안철수가 계속 앉아있어 혁신위원장으로 싸우면 되잖아요. 자리 바꿔 싸웠어야지. 계속 예. 싸우면서 쌍권 나가라 누구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나가라 해놓고 말하니까 나 바로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나 당대표 출마할래. 이 언론에서 안 다뤄주잖아요. 네. 굉장히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아. 그러니까 윤희숙 대단하네. 그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간에 그 여의도 연구원장도 이제 사실은 했던 거였고 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이제 거취를 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굳이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상단에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떤 없어요? 개파라고 예. 보기는 아. 어려운데 근데 친윤 쪽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여의도 연구원장을 안 시켰겠죠. 그렇죠. 그 그럴 자리에 리가 요직이기 없겠지. 때문에. 네. 싱크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과 호흡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의도 연구원장일 때 김문수 보고 너 나가라 막 그랬잖아요. 단일화 안 할 거면은 너 뭐냐 막. 네, 그렇죠. 그 친윤 네. 편에 네. 쌍권 편에 네. 서서 입장을 아. 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거는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좀 정밀하게 그렇죠. 좀 짚어야 됩니다. 안철수는 쌍권을 나가라고 했고 네. 윤희숙이 제시한 4명의 명단 중에 쌍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윤희숙과 기본 안철수의 큰 컨셉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바꾸자는 대의는 똑같지만 그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령관들은 좀 내가 싸우기에는 버거우니까 그 네. 밑에 한 중대장급 치는면서 이 인적 4인방 쇄신을. 정도는. 네. 그럼 이제 권영세, 권성동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저 칼날에서 비껴놨네. 쟤네들 밑에 있는 애들 네. 조용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쌍권들 막 치겠다고 하니까 쌍권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따랐던 중대장, 소대장들이 다 안철수 나쁜 놈 막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갈라치기로서 네. 지금 사람들을 인적쇄신 대상자를 정한 것 같은데
근데 송은석까지 넣은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시기를 봤을 때는 혁신위에서 당규에 사죄를 넣자 그래서 확실하게 윤과 절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친윤 쪽에서 아예 지금 뭔 무조건 안 사과 하겠죠. 언제까지 하냐 네. 이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세게 나가야 돼 진짜 안 바뀌나 보다 해서 오늘 1차 쇄신안 발표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근데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저희 음. 평론가 같은 음. 사람들이 그러려면 뭐 혁신위원장 하냐 아무것도 못한다. 식물. 아마 네가 이제 곧 쫓겨날 거다. 네. 뭐 무기력하냐 백서거나 발간하지 뭐 할 수 있겠냐. 그런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뭐 얘기 들은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지금 그 미세한 차이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안철수는 사람을 쫓는 사람을 정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이제 입후보를 했고 실제로 본선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한덕수가 되니마니 하다가 결국은 김문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란 인식이 함께 있다 보니까 당시에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쌍권한테도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고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추종했던 사람들 따져보다 보니까 쌍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뭐 정광훈 집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점을 두면서 우리 당을 망친 시원들,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추정했던 뭐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을 따져가면서 사람 명부를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안철수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은 명단을 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윤희숙 의원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게 평가해야죠.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 그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좀 뭐랄까 단순하게 판단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에 좀 동의가 되는 게 결국은 쌍권총이 대장이잖아요. 그렇지. 쌍권총이 예. 대장인데 대장에게 덤비기는 좀 부담스럽고 아.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쌍권총과는 개인적인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정치를 한다면은 이 계보의 이 보수들에게는 사람들과, 예. 적대적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과거의 권력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집중해서 당대표 나오려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현재 당대표급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겠다. 이렇게 저는 가름말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른바 분류를 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준이 네. 있다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신호는 당 대표를 누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런 그 예를 제거 인원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친윤들도 이 사람들이 제거가 되면 자기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인적 쇄신 대상자들을 네. 이렇게 45명의 결사다 빼 거기서 5명 추려서 추려서 한 거는 되게 대단히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누가 남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인적 쇄신한 나가라 하면은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107 빼기 45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아니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인숙 위원장이 좀 오늘 좀 이렇게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다고 뭐가 한다면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네. 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좋아. 근데 자기가 날짜까지 정해줘. 20일 의총 자리에서 하래. 며칠 남았죠? 근데 의원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윤희숙은 전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20일 날 모여서 개파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라고 한다면은 그걸 과연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줄까요? 아니요, 뭐 그러겠지 뭐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네. 하지 근데 뭐. 해요, 한다고 그냥? 해놓고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리고 지금 개파가 없어요.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개파의 수장이 없는데 개파가 뭐 있어요?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뭐 누구예요?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엘리트인데 정치 엘리트는 아닌 거예요. 잘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 그렇지. 최고위원회 해체하자 그러고 이 약간의 안철수과 비슷한 게 아니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선출된 대의제 기관인데 그걸 없애고 당대표에게 권한 몰아주자고 민주주의를 축소시키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개파라는 것도 지금 나쁘게 작동하니까 그런 거지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진보도 있고 개혁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중도 보수도 있고 뭐 좀 더 보수 있는데 이게 나눠지는 건 당 당연한 안에서도. 거예요. 예. 그거 이해가 안 돼. 이게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세월호 참사 일어나니까 해경 없애라 거 했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하고 네.